네,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철학자인데요. 레비나스라는 사람입니다. 레비나스를 모셔다가 타자성,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은 내가 만났던 인간관계의 사회적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 보시면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가 만난 사람관계, 인간관계가 나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 전에 만났던 사람과 2년 전, 지금 만나는 사람이 혁명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만났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자, 여러분 그 레비나스라는 친구는 굉장히 이 사람의 철학을 좀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어떤 탄생을 사연과 배경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조금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유태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태인 학살 과정에서 자기 가까운 친척, 가족들이 그 학살되는 이런 아픈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시민 유태인 군인으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군대 생활, 전쟁 포로로 강제 노동도 해보고 이런 이제 자기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 타자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이걸 이제 그동안 많은 철학들이 자기 중심, 주체성, 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그 데카르트의 명제. 이게 전부 다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비나스는 여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진짜 이 레비나스를 이제 윤리학자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서 얘기하는 윤리학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도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행동에 문제를 제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만나는 타자를 바꿔야 내가 바뀐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건데 들레즈처럼 굉장히 책이 난해할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꽤 많지만 여전히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해하면 쉬운 메시지인데 이 철학자도 정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타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한 철학자들 잠깐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사르트르 잘 아시잖아요. 사르트르는 뭐라고 그랬냐면 타자는 지옥이다. 왜 지옥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청중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중들을 지옥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타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타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늘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다 지옥인 거예요, 타자가.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자를 지옥이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만나는 이 레비나스는 타자는 미래다. 제가 잠시 후에 레비나스의 한 책에서 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한 문구를 가져올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아무튼 결론은 타자는 미래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타자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만나야 나의 미래가 이전과 다르게 열린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레비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한국이 철학자가 또 한 명 있는데 지식생태학자라고. 이 사람은 타자는 타짜다 이렇게 정의 내린 사람이에요. 그냥 재미나게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타짜는 누구냐면 뭔가 한 칼, 필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자주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레비나스가 쓴 책 중에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시간과 타자라는 책에 제가 한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미래는 손에 거머쥘 수 없는 것이며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미래, 그것은 바로 뭐냐면 타자이다. 미래와의 관계, 그것은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이다. 이게 레비나스가 쓴 시간과 타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까 타자는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엄습.
엄습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다가 여러분이 어떤 타자와 마주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타자, 만나는 타자들이 결국은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인간성을 바꾸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인간성, 사람의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성도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인간과 인간 그 사이에서 나의 인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성을 바꾸는 방법은 나와 다른 타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레비나스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 그 자체가 타자를 만나면서 나와 다른 미래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잠깐 타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마르틴 부버. 이 부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눈 거 아시죠?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라고 그런다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이게 나와 사물인 거예요. 나와 대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상품으로서 거래적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적 관계지만 여기는 거래적인 관계. 이익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나와 그것인 거야. 근데 여기는 나와 너예요. 그런데 이 레비네스가 얘기하는 이 타자는 제가 보기에 나와 너의 관계인 거예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구분해 보면 나와 너의 관계는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재미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와 재미를 주고받는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엄기호라는 사회학자가 어떤 책에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 뭐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막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제가 느꼈던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개그맨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은 그럼 다음 주에 뭐를 기대할까요? 이번 주와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기대하나요? 다른 걸 기대하나요? 더 재밌는 얘기, 그죠? 그러면 그 친구가 더 재밌는 얘기를 못하는 순간 그 친구는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재미를 주고받는 관계, 요구하는 관계는 사용자,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말려. 됐어. 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한테 내 살아가는 기쁨을 주는 관계야. 그 친구가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려요. 근데 이쪽은 그 친구가 뭘 하려고 더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살아가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관계가 바로 저는 이제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재미를 주는 인간관계보다 기쁨을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제가 보기에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또는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나와 너의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적 관계인 것 같아요. 좀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네모가 있잖아요. 미음, 사람,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만나서 부딪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만나면서 뭐가 싹이 틀까요? 친분, 사랑. 그러니까 사람의 네모가 자꾸 부딪히면서 네모가 동글동글해져 가지고 뭐가 생겨요? 사랑. 동그라미 이응이 생겼잖아요.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네모, 미음이 이응으로 바뀌었지. 왜 생기냐면 이게 자꾸 부딪혀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보면 제가 남해 몽돌 해수욕장에 가보니까 몽돌, 아주 몽글몽글 동글동글한 돌멩이들이 너무나 이쁜 돌멩이들이 걔네들이 처음부터 동글동글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다 각이 졌었어. 그래가지고 뭐가 나가지고 서로 바닷물이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얘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점점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처음에는 사각형으로 서로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찌르는 이런 관계였다가 점점 이렇게 이제 둥글둥글해지면서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따뜻한 사랑이 결국은 뭐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황지우 시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왜 이타심은 이기심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이타적으로 사랑을 해. 그런데 그 이타적 사랑은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그 친구를 도망가지 못하게 내 옆에다 갖다 놓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타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의 통찰력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이타적인데 결국 그걸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이타심을 발휘한다는 건데 별로 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수많은 점들을 찍잖아요.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한테 만나서 상처받은 것도 점이고 책 읽고 감동받은 거 이것도 하나의 점이고 뭐 프로젝트에다가 장렬히 실패한 것 이것도 점이고 그럼 점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선이 되죠. 이렇게 점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은 다 곡선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이게 낙자가 즐길 낙자예요. 올라갈 때도 즐겁고 내려갈 때도 즐겁고 뭔가 성취했을 때는 여기에 점이 찍히고 뭔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점이 여기 찍히잖아요. 연결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밑바닥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 주역에 보면 사자성어 중에 물극 필반이라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필 반드시 반절을 여기 또 올라가서 막 성취 한없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점들이 연결되면 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렇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선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면. 저의 이 면상. 이 면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이 찍었던 점이 연결되고 선이 연결돼가지고 저의 면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은 얼이 이렇게 굴로 파여가지고 생긴 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굴은 성형수술할 수 있지만 얼은 절대로 성형수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얼이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만났든 뭐 어떤 환경과 만났든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추억, 점, 선, 면. 그래서 나의 면모를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될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찍는 수많은 점들, 역사적인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점인 거예요. 그 점을 바꾸면 선이 바뀌고 선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또 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점선 면의 역사적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까지 어떤 점을 찍어 갖고 왔는지 그 점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늘 만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만났던 점, 또 다른 사람과 만났던 점이 다르니까 선이 바뀌고 선이 바뀌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다. 오늘의 나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착하고 온순했던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좀 지저분해진 이유는 지저분한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나를 데려다가 인성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바꿔주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면 한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이 한자를 한 많은 한자로 바꿔버리면 인간을 잘못 만나면 한 많은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한 세상. 여러분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 이게 너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인간관계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안 바뀌면 내가 안 바뀐다는 거고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안 바뀌면 안 바뀌고 그다음에 또 내가 읽는 책을 안 바꾸니까 책도 안 읽어요. 읽는데 또 한 분야만 읽고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다른 전문가하고 소통이 안 되고 결국 나를 바꾸는 방법은 내 곁에 있는 사람 자주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자주 가는 곳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건데 이 사람을 바꾸면 제가 이제 레비나스 말고 제가 좋아하는 그 롤랑 바르트라고 밝은 방 그다음에 텍스트의 즐거움 이런 굉장히 또 난해한 책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밝은 방이라는 이 사진 전문가들이 읽는 사진 이론가에 관한 책인데 이걸 인간관계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레비나스 타자의 미래에다 비추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만든 전문 용어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튜디움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푼쿠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쉽게 구분하면 여러분 사진을 딱 볼 때 그냥 틀에 박힌 방식으로 보는 그 방식을 스튜디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푼쿠툼은 우연히 내가 사진을 봤는데 사진의 특정 장면이나 이미지나 이런 게 나한테 갑자기 확 달려와가지고 내 뇌리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파인 흔적, 그 틈새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푼쿠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걸 인간관계에 대입해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스튜디움의 자극이 와. 틀에 박힌 방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의 푼쿠툼이 주는 인간관계는 우리한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자극의 원천일 수도 있지만 아까 한많은 한 세상으로 그 사람한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또 푼쿠툼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레비나스에 비춰서 여러분 던바의 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던바스 넘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절친은 한 5명 정도, 친척, 가족. 그 다음에 15명은 클로즈, 매우 친한 친구들. 그리고 약 50명은 그냥 클로즈 친구, 아주 프렌드. 그러니까 그냥 친한 친구.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5명, 15명 굉장히 절친, 50명은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약 이제 150명 정도는 그냥 친구. 500명은 기억이 안 나. 쟤를 어디서 만났지?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그 타자, 굉장히 나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타자처럼 새로운 자극으로, 롤랑 바르트의 푼쿠툼처럼 강한 자극으로 그렇게 끈끈한 인간관계로 다가올 수 있는 숫자는 이게 어바우트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대충 50명 내외 정도. 구성을 넘어서면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에 전화번호에 기록되어 있는 친구 중에서 나하고 몇 번이나 통화를 했을까? 이런 절친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레비나스의 철학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친구를 이제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또 다른 타자를 만나는 것도 그 타자가 이제 또 익숙해지면 스튜디움 자극이 와서 이제 절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어린 왕자에 보면 여러분 그 굉장히 유명한 말 나오죠. 길들인다는 것. 길들인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그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관계를 맺기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여기 널려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쓴 시도 그렇잖아요. 뭐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가 됐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나하고 관계를 맺고 길들여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만남도 아닌 소중한 만남이 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유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저희 생텍쥐페리가 얘기하는 어린 왕자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정신적 스승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용목 선생님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이 레비나스의 타자성에 비추어서 해설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간 교도 생활을 하시면서 엄청난 통찰력을 얻으신 것 같아요. 잘 안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계없는 사람한테 나를 잘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지만 관계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SNS에 뭐 제 페이스북에 5,000명, 뭐 저 카톡 친구 몇만 명 다 연결돼 있지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몇 명일까?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있을 때 이거는 끈끈한 애정으로 맺어진 깊은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상대방한테 나를 열어 보여주고 그 사람 나한테 열어 보여주고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관계, 인간관계의 관계가 뭘까? 자,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서점에 갔어요. 그것도 헌책방에 갔는데 헌책방에 막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이 헌책방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책을 찾으러 갈 수도 있고 그냥 둘러보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수많은 책들이 거기에 존재가 있어요. 수많은 책의 존재가. 그런데 그 책의 존재 가치는 그 책의 존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책과 누군가가 만나면서 이 관계가 그 책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헌책방에 있는 그냥 쓰레기 일보 직전의 책이지만 누구한테는 이게 내가 찾고 싶은 정말 어디서도 못 찾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딱 짚는 순간 그 책의 존재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만나는 순간 이 관계가 이 책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관계도 그 인간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관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바뀌면 그 속에 있는 인간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있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지 관계 없는 사람을 안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다는 얘기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 안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안아주려면 상대방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린 왕자 나온 것처럼 유일한 그런 어떤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에 음이 붙으면 아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간관계를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아주 괴로운 아주 그 만나지 말아야 될 기피 대상 10명을 제가 순식간에 썼는데 이 브런치에 이게 55만 명이 글을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왔는데 그 10명 중에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이 귀마가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귀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나타나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충족되면 바로 집에 가는 사람. 필요한 거 없으면 다시 안 나타났다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나한테 나타나는. 그래서 필요한 걸 요구하면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상시에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나쁜 놈이 나쁜인 놈이 그리고 만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 과시 계속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입 닥쳐 말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만나면 한 55분은 혼자 얘기하고 계속 가요. 정말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잖아요. 그 수많은 문 중에서 말문을 막아버려요. 말문을.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레비나스가 타자는 미래라고 그랬는데 미래를 만나는 거는 타자를 만나는 거. 타자가 곧 미래인데 만나면 군대 갔다 와서 축구한 이야기부터 뭐 삽질한 이야기, 옛날 내가 과장실에 옛날에 옛날이요 이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한 세계에 안주해가지고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책도 안 읽고 왜 읽어 책을. 책 안 읽으니까 생각이 늘 그 모양 그 꼴인 거고. 그리고 장점을 찾아서 막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꼬투리 잡고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장점을 찾아서 우리가 칭찬해줘도 부족한데 단점만 지적하는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저버림. 배은망덕한 인간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제가 이거 다 그냥 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딱 그룹핑한 다음에 이런 사람 찾아서 이런 거보다는 첫 번째, 나 스스로 저런 부류에 해당되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반성해보고 성찰해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또 저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은 다 저한테 뭔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도요. 정말 위대한 스승들이에요. 그 스승의 이름이 반면교사라고. 저 사람으로부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스스로 반성하면 돼요. 자, 그 에드워드 홀이라고요. 인류학자가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인간관계,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짚어 설명하면 이 사람은 또 거리를 몇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친밀한 거리, 약 15cm에서 46cm 정도 되는 친밀한 거리. 그러니까 볼까 안 볼까 다 본 사이가 이 친밀한 사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리. 이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악수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약 46cm에서 한 1.2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가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저 앞에서 누가 노래를 하면 이 뒤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심사하는 오디션 보는 거리를 사회적 거리라고 그래요. 약 3.6m 이내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제 공적 거리. 이거는 이제 멀리서
이렇게 대중 강연할 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리, 이 정도가 이제 퍼블릭 거리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저 사람하고의 거리는 친밀한 거리인지 개인적 거리인지 사회적 거리,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나하고 그 사람은 사회적 거리인데 나한테 개인적 거리나 친밀한 거리를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막 청첩장 보내고 막 조문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어디서 본 기억도 안 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욕지거리가 나오고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귀머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레비나스가 타자와의 관계, 미래를 열어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은 친밀한 거리인지 개인적 거리인지 사회적 거리인지 공적 거리인지를 잘 판단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세계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레비나스의 타자성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작은 만남이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람의 변화는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굉장히 소중한 이런 만남도 사람과의 만남인 거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은 우리가 살았던 과거가 비록 어둡다고 할지라도 어두운 과거를 이렇게 걷어내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만남이 우리가 새로운 관문으로 향하는 어떤 위대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만남이 지금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경이로운 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나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